어버이날인데 왜 집은 이렇게 조용할까요? 전화 한 통 없고 문 앞엔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키울 땐 그렇게 예뻐하던 자식들인데 오늘도 자식들의 방문을 기다리며 마음만 쓸쓸하신가요? 그저 바쁜 탓일 거라며 넘겨보지만 정말 그것뿐일까요? 오늘은 자식들이 어버이날에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진짜 이유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마음을 탓하기 전에 관계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이유, 기대와 현실의 간극. 작년 어버이날 72세의 박영자 어르신은 새벽부터 갈비찜을 준비하셨습니다. 된장국도 끓이고 아들이 좋아하는 묵은지까지 꺼내놓았지요. 오후 3시쯤이면 문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기울도록 현관문은 조용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애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다음 주에 갈게요. 미안해요. 그 짧은 말 속에는 미안함보다는 피로감이 더 느껴졌습니다. 박 어르신은 전화를 끊고 조용히 국을 덮으셨습니다. 어쩌면 자식은 정말 바빴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나를 잊은 건 아닐까 하는 서운함이 남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비단 박 어르신만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하시곤 합니다. 나는 기대 안 해.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되지. 하지만 그 말 속엔 작은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도 오지 않을까? 올해는 다르지 않을까? 그 기대는 자식이 오지 않았을 때 곧 실망이 되고 실망은 쓸쓸함으로 변합니다. 자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이미 저녁이고 아이는 울고 있고 배우자도 지쳐 있습니다. 어버이날 선물을 사야 하고 카드도 써야 하고 시간을 맞춰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렇게 마음은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아예 미루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죄책감이 쌓인다는 점입니다. 아, 이번에도 못 갔네, 다음엔 꼭 가야지. 하지만 이 죄책감이 커질수록 오히려 부모님께 연락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괜히 또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도 어색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길 바라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기대와 자식의 현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멀어지기 쉽습니다. 기대는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전달 방식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기대받고 있다는 것이 때론 책임감으로, 때론 짐으로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대 자체를 없애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기쁨이 아닌 조건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는 날이 있으면 고맙고 못 오는 날도 이해한다는 여유가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해, 두 해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다 보면 언젠가 자식도 이번엔 내가 먼저 찾아가야지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모님의 편안한 태도는 자식에게 부담이 아닌 그리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버이날 자식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오지 않는 날이 있다면 그 또한 살아가는 방식의 하나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날을 자신을 위해 따뜻하게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보고 싶은 마음은 마음대로 두되 기대는 조금 내려놓는 것. 그것이 자식과 부모 서로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유 감정의 거리. 사람 사이의 거리는 꼭 물리적인 거리만은 아닙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마음이 멀 수 있고 멀리 살아도 마음이 가까울 수 있지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린 자주 싸운 적도 없고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자식이 나를 어려워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감정의 거리라는 건 꼭 큰 사건이나 말다툼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복된 일상 속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 매번 비슷한 반응이 누적되며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30대 중반의 직장인 지호 씨는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머니는 늘 보고 싶다, 언제 올 거니 하시지만 지호 씨는 자꾸만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머니와 만나면 매번 반복되는 말들 때문입니다. 결혼은 언제 하려고 그러니? 너 요즘 살이 왜 이렇게 빠졌니? 내 동생은 이번에 승진했다더라. 관심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점점 다칩니다. 또 혼날 것 같아. 또 비교당할까봐 불편해. 이런 생각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도 줄고 발걸음도 뜸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님의 의도와 자식의 해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은 그저 안부가 궁금해서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자식은 그것을 지적, 잔소리, 부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차이는 세대 차이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 자식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애써온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어릴 적 왜 너는 이것밖에 못하니 같은 말이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때의 감정이 상처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감정이 어버이날이라는 날에 더 또렷하게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오히려 기쁨의 날이 아니라 감정의 부담이 되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사랑은 분명히 있지만 편안하지는 않은 관계. 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대면하고 싶지 않은 거리. 이런 감정이 쌓이면 결국 찾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말을 줄이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말보다는 눈빛으로, 평가보다는 공감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과거를 묻기보다 현재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했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 그것을 존중해주는 태도가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감정의 거리는 말 한마디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 그냥 네 얼굴만 보면 좋더라. 이런 말은 자식의 마음을 열고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어버이날이 꼭 선물과 식사로만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조금씩 감정의 거리를 좁혀가면 언젠가 자식이 스스로 다가오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세 번째, 이웃관계의 형식화. 김순자 어르신은 올해로 80이 되셨습니다. 자식 셋을 모두 장성하게 키워냈고 손주들도 초등학생이 넘었습니다. 어느 해부턴가 어버이날만 되면 같은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지요. 아침에 택배 하나가 도착합니다. 고급 홍삼 세트, 잘 접힌 손편지 한 장. 그리고 어김없이 오후쯤엔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가 뜹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순자 어르신은 늘 웃으며 고맙다고 답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마음은 점점 공허해집니다. 예전엔 이런 날이면 꼭 얼굴을 마주하고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웃음소리로 가득한 거실, 서로 음식을 덜어주던 손길들. 그런 시간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젠 명절과 어버이날이 기계적인 이벤트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선물은 챙기잖아. 요즘 다 그렇게들 해. 다들 바쁘니까. 물론 맞는 말입니다. 삶이 바쁘고 자주 얼굴을 보기 어렵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관계가 형식만 남고 온기는 사라졌다는 걸 부모의 마음은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립니다. 사실 자식들 입장에서도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선물을 고르며 부모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해야 하니까 하는 행위로 바뀌게 됩니다. 카톡 메시지, 선물 택배, 영상 통화. 모든 게 형식이 되면 감정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이런 형식화된 관계의 가장 큰 위험은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부모는 이젠 나를 마음으로 챙기지 않는구나라고 느끼고 자식은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관계는 멀어지고 감정은 단절됩니다. 형식은 습관처럼 반복되지만 관계는 그렇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마음을 건네야 유지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진심이 담겨야 그 말이 따뜻함으로 기억됩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5분의 전화, 짧은 안부, 직접 고른 작은 과일 한 봉지.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버이날이라는 하루가 그저 행사처럼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식이 형식적으로만 챙긴다고 느껴지더라도 그 속에 담긴 어설픈 마음 하나를 먼저 인정해 주세요. 그 마음이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은 부모의 따뜻한 여유와 기다림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전해보세요. 나는 내가 뭘 해주든 고맙지만 내가 편하게 나를 떠올릴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다. 그 한마디는 형식을 진심으로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프랑스의 무노 앙드레 모르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인연이지만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때로는 가장 멀게 느껴지는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모든 것을 주고받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말이 줄고 마음이 어긋나고 어느새 거리감이 생기게 되지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도 누구 하나의 탓도 아닙니다. 살아간다는 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걷는 일이고 가끔은 등을 보이더라도 마음까지 돌아선 것은 아닐 수 있으니까요. 자식이 어버이날에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무거웠고 감정이 멀어졌으며 관계가 형식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관계를 되돌리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마음이 먼저 여유를 가지는 순간 자식의 마음도 문득 돌아볼 수 있는 여백이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노년은 단지 외롭고 쓸쓸한 시기가 아니라 가장 큰 사랑을 기다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라고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게나마 닿았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은 삶의 후반전을 더 깊이 있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이 지혜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